자, 최상위 수학 단원평가 3단원 곱셈과 나눗셈 레벨업 테스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었고, 자, 가장 큰 수를 구하십시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830을 46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46으로 나눠 보면 자, 여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빼면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빌려줬으니까 7에서 4 빼서 3이 되겠다. 자, 그러면 370 나누기 46을 하면 한 8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86에 48 84 32에다 4 더하면 36.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나머지 2가 존재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46에다가 자, 여기 목 18을 더하고 18을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면 83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를 더해주지 않으면 828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요 83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828 괜찮겠죠.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18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수를 모두 구하십시오. 자, 어떤 수는 이제 세 자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세 자리니까 세 칸으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어떤 수를 78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같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같다는 걸 우리가 둘 다 동그라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똑같은 동그라미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읽어 볼게요. 어떤 수를 7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두 자릿수. 자, 이게 두 자릿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두 자릿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0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얘도 똑같은 목도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10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 들어가는 요 세 자릿수는 자, 78에당 10을 곱한 수에다가 10을 더한 수가 되겠죠. 그래서 780 더하기 10 해서 790. 자, 이렇게 나올게요. 자, 그 다음에 11 요걸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78 곱하기 11 그 다음에 여기다 11을 더하는 거지. 자, 그러면 78 곱하기 11을 하면 자, 여기 8 5 8 858 그리고 11까지 더합시다. 그러면 9 6 8에서 869가 됩니다. 지워주고 지금 어떤 수를 다 구하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걸 다 구하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12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78 곱하기 12 더하기 12 요걸 우리가 계산할 건데, 자, 먼저 78에다가 12를 곱해 볼게요. 28에 16 27에 14에다 1 더하면 15 그 다음에 여기 8 여기 7 그럼 6 3 올라가서 9. 자, 936이고요 거기다 12까지 더해 줍시다. 그럼 8 4 9가 되겠죠.
948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느낌상 당연히 78 곱하기 그 다음은 13 더하기 13인데 요건 우리가 1000이 넘어갈 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78 곱하기 13은 여기 78 곱하기 12보다 78이 늘어나는 거니까 벌써 여기서 78이 늘어나면 1000이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4자릿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수는 790, 869, 948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790, 869, 그 다음 948. 자, 여기 부분은 지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면, 자, 같은 문자는 같은 숫자를 나타내고 다른 문자는 다른 숫자를 나타냅니다. 각 문자가 나타내는 숫자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좀 확대해서 풀어볼게요. 자, 요건 어떻게 풀면 괜찮을까요? 자, 여기선 이제 그냥 막 넣어서는 요거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풀기가 힘들고 어떤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요 끝에 자릿수를 볼게요. 자, 여기 A가 있는데 여기 지금 9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9일 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9회랑 1이랑 곱하면 한 자릿수가 나오죠. 근데 9랑 2를 곱하면 두 자릿수가 나와요. 당연히 9 곱하기 3도 두 자릿수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9랑 A랑 곱해 갖고 밑에서 이제 올림이 받아 올림이 없다 하더라도 9 곱하기 A가 지금 한 자릿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은 A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A는 1 이렇게 두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그 다음에 9랑 어떤 수를 곱해서 1의 자리가 1이 되는 수는 9, 9, 81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D는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조건을 써볼 건가 하면 자,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요 마지막 곱을 보면 9하고 1이랑 곱해서 9가 나왔어요. 그 말은 그 전에 받아 올림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 곱하기 b를 했을 때 이러면 10이 넘어가서 이렇게 1이 올라와서 9, 1은 9에다 1을 더해서 10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따라서 아이고, 여기 9는 다시 써주고, 따라서 요 b가 될 수 있는 것도 0 아니면 1이란 말이죠. 2부터는 벌써 두 자릿수니까. 근데 지금 A, B, C, D는 다 다른 수라고 했고 이미 A가 1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자, B가 될 수 있는 건 0이 되겠습니다. 0.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C만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9, 9, 81 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9하고 C랑 곱한 다음에 여기다 8을 더해서 여기 0이 되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9랑 C를 곱한 요 값은 뭔진 모르지만 그게 아마 두 자릿수가 되겠죠. 요 1의 자리 숫자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 8이랑 더해 갖고 뭐 10 이렇게 해서 이렇게 0이 여기 밑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9랑 곱해서 1의 자릿수가 2가 나오는 건 9, 1은 9, 9, 2, 28, 9, 3, 27, 9, 4, 28, 9, 4, 36, 9, 5, 45, 9, 6에 54, 9, 7에 63, 9, 8에 72 이렇게 걸리죠. 따라서 9, 8에 7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C는 8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여기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9, 8에 72. 자, 70인데 8을 더하면 80이 되죠. 여기 8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9, 0은 0인데 여기 8 올라왔으니까 8이 되는 거죠. 예. 자, 요거 다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1, 자, B는 0, C는 8, D는 9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다음은 지구 반지름을 10으로 생각했을 때 행성과 반지름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구의 실제 반지름은 지금 6380km. 그때 해왕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반지름보다 몇 킬로 더 깁니까? 요걸 구하라는 거죠. 지금 해왕성은 여기 반지름이 39로 나와 있죠. 자, 그럼 요거를 10에서 39로 바로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자, 지구가 10이죠. 그러면 반지름 1에 해당되는 킬로수는, 자, 10분의 1 해주면 638km가 되겠죠. 공이 하나 없어져서. 자, 그러면 자, 요 해왕성 39는 638에다가 39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98에 72, 93, 27. 그러면 더하면 34가 되죠. 그리고 96에 54. 그럼 57. 자, 38에 24. 339에다가 2 더하면 11이죠. 11. 그리고 36, 18에다 1 더하면 19. 2, 8, 8, 4, 2. 자, 요렇게 일단 나왔죠. 근데 해왕성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지구보다 몇 킬로 더 긴지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6380을 빼면 되겠죠. 자, 여기 밑에다가 6380을 빼봅시다. 그러면 2, 0, 5, 8,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8,502km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요 기차 터널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2번 문제고요. 문제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길이가 175m인 기차가 있고요. 1초에 45m를 가는 빠르기로 달리고 있대요. 자, 이 기차가 자, 길이가 545m인 터널을 진입해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십시오. 자, 이 문제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터널이 있어요. 자, 터널이 있고 이 터널 길이는 545m. 자, 요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를 이제 이 기차가 터널에 진입했다는 건 기차가 있다면 요 입구 있죠. 터널 입구. 여기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히 빠져나간다는 건 기차 뒷부분이 완전히 터널에서 빠져나가는 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차가 이렇게 진입해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까지 간 총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리. 이제 쉽게 그냥 545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앞부분을 기준으로 볼게요. 앞부분. 그러면 요 빠져나갔을 때 앞부분은 여기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총 거리는 지금 요 545 터널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가 추가되는 겁니다. 175m.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자, 5, 10이죠. 720m 간 거죠. 근데 지금 이 기차는 1초에 45m씩 간다고 했어요. 그럼 총 몇 초가 걸렸냐 했을 때는 요 720을 45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1 해주면 45 되고요. 7 되고 6에서 4 빼면 2. 자, 그 다음에 6 하면 될 것 같아요. 6, 5, 30, 6, 4, 24에다 3 더하면 270에서 딱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16초.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어떤 두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수를 곱하면 345, 두 수 중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4래요. 이 두 수를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는 두 개를 곱해서 345가 되는 이 두 수의 경우의 수를 쫙 나열하는 게 문제를 푸는데 핵심 관건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냐? 자, 345를 분해해 볼게요. 나눠질 수 있는 걸로. 일단 5의 배수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5, 6에 30, 5, 9, 45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23. 23은 더 이상 나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뭐냐면 우리가 345라는 수는 이제 뭐 여기 작은 수부터 쓰면 3 곱하기 5 곱하기 2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1도 쓸 수 있죠. 1은 쓰나만 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두 수가 있고 이 두 수를 곱했을 때 345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두 개씩 나눠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누면 3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5, 3, 15, 5, 2, 10에다 1 더하면 11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5하고 1을 합치면 5가 되죠. 그 다음에 3하고 23 곱하면 6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3하고 5를 합쳐볼까요? 그러면 15. 그 다음 23하고 1 합치면 2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랑 나머지를 다 곱하면 345. 이거 말고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큰 수를 이제 작은 수로 나눠보는 거죠. 자, 115를 3으로 나눠봅시다. 그때 과연 나머지가 4가 되는지 이것만 확인해주면 돼요. 자, 33, 9가 되고요. 25, 38에 24. 자, 나머지 1 나왔죠. 얘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69를 5로 나눠볼게요. 자, 5일은 5, 5, 3, 15, 4. 나머지 4 나왔죠. 네, 정답은 그래서 5와 69가 됩니다. 뒤에 건 해보면 나머지가 4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이레벨 문제. 자, 하이레벨. 자, 자연수 중에서 31로 나누었을 때, 3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합이 가장 큰 세 자릿수. 자, 여기 세 자릿수라고 나왔으니까 역시 이제 세 칸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거를 지금 31로 나눴을 때 여기 몫이 있을 거고 기호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는 별로 표시해 봅시다. 그때 뭘 구하는 거냐면 몫과 나머지의 요 두 개의 합이 가장 크게 되는 그때 요 세 자릿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이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나머지 별을 더하면 이 세 자릿수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요 나머지는 요 나누는 수보다는 무조건 작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면 0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 나누는 게 31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3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 두 개의 합이, 몫과 나머지 합이 가장 큰 케이스를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나머지를 30으로 두고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를 30, 나머지에선 가장 큰 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30을 더해서 이게 지금 세 자릿수가 나와야 되죠. 세 자릿수. 그러면 일단 요 세 자릿수 중에서 한번 999가 가장 큰 수가 되니까 요 999를 한번 일단 31로 나눠 볼게요. 자, 999를 31로 나눠 보면 3일은 3, 339. 그리고 빼면 69가 되고 2가 되고 2, 3, 6. 그래서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몫이 32가 되는 거죠. 32.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게 과연 되는지. 여기 이제 대략 한 32 정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거꾸로 다시 해볼게요. 뭐냐면 이걸 두 개 곱했을 때, 자, 계산 다시 해볼게요. 자, 992가 나오죠. 자, 근데 여기다가 지금 30을 더하면 세 자릿수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더할 수 있는 최고의 수는 7이 되겠죠. 그래서 999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몫이 32가 되면 요 나머지는 30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요 나머지는 7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 요 몫이 그러면 이제 하나 줄어들어서 3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31 곱하기 31 해봅시다. 그럼 961이 되겠죠. 961.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나머지 가운데 가장 큰 수인 30을 더해도, 자, 역시 세 자릿수가 유지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선 30이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은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두 개의 합의 최대값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니까 32 더하기 7보다는 당연히 31 더하기 30이 크죠. 그때의 요 세 자릿수를 구하면 됩니다. 바로 그 세 자릿수는 뭐가 되죠? 99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 4개로 만들어진 공원이 있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변에 밑줄 읽어볼게요. 같은 간격으로 나무를 심되 꼭지점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습니다. 자, 심은 나무가 200그루보다 적다. 그때 정사각형의 한 변에 심은 나무는 최대 몇 그루입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건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 정사각형 변이 있죠. 이 변이 지금 이어져 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가정하는 건데 이렇게 다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변 한 개에 우리가 나무를 네모게 심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모게. 그러면 여기 지금 변의 개수는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죠. 그러면 총 나무의 개수는 13 곱하기 네모가 되는 거죠. 언제? 요 변이 다 떨어져 있을 때는. 자, 근데 지금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해 줘야 되냐? 이 연결된 요 부분은 자, 이쪽 변에서의 어떤 나무와 이쪽 변에서 이 나무가 사실 하나로 우리가 카운팅 해줘야 되는데 요걸 지금은 우리가 따로따로 카운팅 해준 수가 13 곱하기 네모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연결된 부위가 지금 여기는 지금 2개가 연결되어 있죠.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그러니까 원래는 한 개로 세어야 될 그 부분을 2개로 지금 카운팅이 된 거예요. 여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하나씩 빼줘야 돼요. 하나씩. 그래서 총 4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부분은 변이 지금 3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개씩 빼주겠습니다. 2개씩. 그러면 여기 2개 빼주고 2개 빼주고 2개 빼주고 자, 2개 빼주고 2개 빼주고 2개 빼주면 2, 6, 12 12를 빼주는 거죠. 좀 정리해주면 13 곱하기 네모 자 마이너스 16 자 이게 이제 나무의 개수가 되는데 이게 지금 200그루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16을 뺀 값이 20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 13 곱하기 네모는 216보다 작으면 되겠죠. 216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216을 30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1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8이 되고요. 7은 안되고 6 해볼까요? 6, 3, 18 되겠다. 6, 3, 18 6, 1은 6에다가 1 더하면 78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냐면 자 13 곱하기 16을 하면 자 216보다 당연히 작게 나오겠죠. 여기 8을 더해야지 216이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몇 그루입니까? 했을 때 16그루. 자,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자, 18과 120을 18일과 120이 있는데 각각 1보다 큰 자연수, 그러니까 1은 포함 안 된다는 거죠. 가능한 한 작은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18은 2 곱하기 9라고 나타낼 수 있죠. 자, 2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1 곱하기 2인데 뭐 어차피 1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 9는 3 곱하기 3으로 더 나눠줄 수 있으니까 18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120도 마찬가지예요. 2 곱하기 60, 그리고 60은 2 곱하기 30이니까 또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30은 또 2 곱하기 15, 15는 3 곱하기 5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0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530을 두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와 같이 나타내는 식의 개수를 구해 보세요. 자, 이게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가 18과 120을 이렇게 분해했던 것 같이 1530도 한번 분해해 볼게요. 35, 0, 5, 6, 30. 자, 3으로 나누면 102, 2로 나눠봅시다. 51. 자, 3으로 나눠지겠죠? 3, 1은 3, 3, 7에 21. 더 이상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1530이라는 숫자는, 자, 이 작은 수부터 써볼게요. 3, 3, 5, 17.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적정하게 묶어갖고 한쪽은 두 자릿수, 한쪽은 세 자릿수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두 자릿수 만들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2, 3, 6이니까 거기다 2, 3, 6, 6, 3, 18 이렇게 곱하면 여기는 두 자릿수 나오는 게 맞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렇게 곱하면 5, 7에 35, 5, 1은 5에다 3 더하면 85가 되죠. 자, 여기는 세 자릿수가 안 되네요. 이거는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거는 이렇게 10 곱하기 3에서 30이 되죠. 두 자릿수는 됐고요. 그러면 3 곱하기 17이죠. 3 곱하기 17인데 이건 51. 이것도 안 되겠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릿수 만들 수 있는 건 2하고 5를 곱하면 10이 딱 되네요. 2하고 5. 10 두 자릿수 딱 나오고요. 그럼 나머지는 3, 3, 9에다가 17을 곱하는 거죠. 17에다 9를 곱해 볼게요. 9, 7에 63. 9, 1은 9. 더하면 15 해서 153. 자, 요 경우는 지금 세 자릿수 만족하죠. 요건 괜찮네요. 그 다음에 또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3, 5, 15도 되겠다. 3, 5, 15 되고요. 그 다음에 2, 3, 6에다 17. 17에다가 6을 곱해보면 6, 7에 42. 여기는 6에다 4 더하면 102. 자,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만족하죠? 요건 되죠. 그 다음에 그냥 17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17 이번엔 17 두고요. 나머지를 다 곱해 볼게요. 17이면 나머지는, 자, 2하고 5 곱하면 10이니까 3, 3, 9에서 90. 90 곱하기 17. 자, 90 곱하기 17인데 7, 0, 6, 7, 9, 63.
자, 이거는 1000이 넘어가겠죠? 1000이. 그러니까 4자릿수가 되네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죠. 자, 길이가 13m인 꼬마 열차 1초에 216cm씩 달리고요. 열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 하는데 25초가 걸렸다. 우리 아까 이거 살펴봤을 때 이렇게 터널이 있으면 기차가 진입을 해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총 거리는 이 터널에다가 기차의 거리까지 더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열차 길이를 13으로 주어졌고요. 터널 길이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5초가 걸렸는데 그 25초 동안 간 거리는 네모 더하기 13이라는 거죠. 그러면 25초 동안에 총 몇 미터를 갔냐면 지금 1초에 216cm를 가니까 25초 동안에 간 거리는 216 곱하기 25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건 계산 한번 해봅시다. 5, 6, 30 5일은 5에다 3 더하면 8 5, 2, 10 자, 2, 6, 12 그 다음에 2일은 2에다 1 더하면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4 더하면 10 4, 5 자, 5400m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랑 잠시만요. 여기 센티미터였네. 센티미터.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미터로 바꿔줍시다. 54m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 터널의 길이랑 이 열차의 길이 13을 더한 게 54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네모는 54 빼기 13 해서 41 이렇게 되겠다. 자, 이 답을 41m 적어주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써넣어 곱셈식을 완성하십시오. 자, 첫 번째 7단, 9구단 7단 중에서 지금 여기가 9라는 건 당연히 여기가 9라는 거죠. 그러니까 7에다 뭘 곱해 갖고 1의 자리 숫자가 9가 나오는 걸 찾아야겠죠. 자, 쭉 해보면 77에 49 딱 여기 보이겠죠. 77에 49 49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7이 14에다가 4 더하면 18이 되죠. 자, 18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을 보면 여기가 지금 9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1을 더해서 즉 7이랑 뭔가를 곱한 그 1의 자리 숫자에다가 1을 더해서 9가 된다고 하냐 9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 7이랑 여기 있는 요 수를 곱해서 1의 자리 숫자가 8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8 그럼 7일은 7, 7이 14, 73, 21, 74, 28 74, 28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74, 28 28에다 1 더하면 29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수랑 또 7이랑 곱해서 1의 자리 숫자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7일은 7, 7이 14, 73, 21 3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3, 7에 21 이렇게 걸리는 거죠. 21 여기 1 들어가고 자, 3이 6 6에다
2 더하면 8. 그 다음 마지막 3, 4, 12. 이렇게 걸리겠죠. 그럼 9 내려오고 8하고 1 더하면 9가 되고요. 9하고 8 더하면 17. 그러면 여긴 5, 여긴 1.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원 문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